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CIM 기획팀의 장경수 프로입니다. 앞선 소개에서 제 BIM 실무 경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0년간 BIM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다스 IT에서는 제가 BIM 툴로 토목 실무를 해보면서 겪었던 한계나 어려움들을 마이다스 CIM으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스터디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단시간에 CIM 상용 기능으로 개발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IM 전면 설계를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들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터널 분야 BIM 전면 설계라고는 하지만 왜 BIM을 적용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터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이에 따라 지하 구조물은 점점 복잡해지고 지하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기존 터널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터널 설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터널 분야 BIM 전면 설계는 이런 상황을 준비하고 기술력을 축적하는 단계의 초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터널 분야 BIM 전면 설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터널 분야 BIM 구축이 왜 어려운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IM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에 따르면 BIM 설계는 터널 계획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시각적, 공간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판단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적 터널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경사 변화 구간, 이원화 단면 변화 구간, 곡선 반경 구간 등 단면 변화 양상 묘사가 불가능한 구간과 본선 피난 연결 통로 접속부, 본선 지하 환기소 접속부, 본선 분기 구간과 같은 3차원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물의 도면 수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적용을 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터널 분야에 대한 BIM 전면 설계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중요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IM 데이터 작성 기준입니다. 기본 설계는 LOD 200 수준으로 낮추어 검토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LOD 200 수준에도 지층, 곡선, 평경사, 객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LOD 300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물은 크게 목적 구조물과 가설 구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적 구조물은 터널을 구성하는 구조물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물이고 쇼크리트, 라이닝, 옹벽, 그라우팅, 룩볼트, 강지보, 배수관 등이 있으며 객문, 라이닝과 같은 구조물들은 철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설 구조물은 시공 중 발생되는 구조물로 동발이, 비계, 설비 같은 것들이 있고 필요할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IM 기반 고속도로 수량 산출 기준에 따른 수량 산출 항목입니다. 수량 산출 항목은 자동, 연동, 수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 수량은 BIM 데이터 모델에서 직접 산출하는 수량이고 연동 수량은 BIM 모델에 수식이나 할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수량입니다. 수동 수량은 BIM 데이터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수량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합니다. 터널 분야는 대부분 자동과 연동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수량들은 BIM 모델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터널 분야는 몇 가지 특성 때문에 BIM 데이터 구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분 구축이 가능하더라도 정확히 설계에 정합되는 모델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침에는 터널 BIM 데이터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작성할 때 여러 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는데
그때 문제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BIM 모델 구축이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터널은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층을 고려해야 하고 집안조사 보링 데이터를 고려해서 지층을 생성해야 하고 보링 데이터 개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역전 현상을 해결해야 됩니다. 객문 형식 선정을 위해서 흙쌓기, 깎기를 검토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법면은 지층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전 현상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어서 가상 보링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생성된 면을 일일이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 단면에 대해서는 편경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정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단면 설계를 자동화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은 작도를 통해 단면을 설계하기 때문에 BIM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에 적용되는 편경사는 보통 단면 치수표에 없거나 정수로 떨어지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은 편경사 단면에 대해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보 패턴에 대응하는 록볼트, 그라우팅을 표현해야 됩니다. 록볼트나 그라우팅은 일단 객체의 개수가 많고 설계가 변경되면 모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단위 객체의 BIM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선형에 할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선 2개 이상 대안을 검토할 경우는 구축해야 되는 BIM 데이터 수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객문이나 객구부 법면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터널 분야 BIM 전면 설계의 어려움은 객체 수가 많고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면 좀 더 원활한 BIM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BIM 솔루션에서 BIM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면을 기반으로 만드는 방식, 그리고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선형에 배치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면을 작성한 뒤 두께를 주어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직선 터널이나 단면 변화가 없다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선형에 곡선이 있거나 종단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는 파라미터가 적용된 단면을 생성해서 곡선으로 선형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곡선 구간에도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편경사 변화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패턴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모델이 정합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정합하지 않아서 수량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객체가 뒤틀리거나 이격되거나 겹침이 발생하게 돼서 이후 시공이나 유지 관리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활용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BIM 설계에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 구축이 있는데 편경사라든지 곡선, 그리고 록볼트 배치, 선형 대응 등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없고 BIM을 오래 하신 분들도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 구조물을 정확히 구현했더라도 갱구부 법면 검토를 위해서 다른 솔루션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BIM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CIM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BIM 전면 설계를 위해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CIM에서 이미 개발된 항목도 있고 개발해야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항목들은 파란색 체크박스로 표시되었고,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그 회색 체크박스에 대해서도 이후 개발해서 모두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CIM에서 제안하는 터널 BIM 데이터 작성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지형을 만들고 집안조사 보링 데이터를 입력하여 지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템플릿, 터널 템플릿을 활용하여 터널 BIM 모델을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터널은 평경사가 적용되고 패턴에 따른 락볼트, 그라우팅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선형에 이 템플릿으로 생성된 객체를 할당하고 객문 및 갱구부 범면을 검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링 조서 데이터를 활용한 지층 생성 방법입니다. 지표면은 수치 지형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보링 조사 데이터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정리합니다. 보링 조사의 위치, 누적 깊이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보링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좌표를 복사해서 포인트에 붙여 넣습니다. 생성된 포인트를 데이터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설정합니다. 레이어에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할 지층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순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보링점을 선택하여 각 지층의 심도를 입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깊이를 입력합니다. 보링 서피스 기능을 실행합니다. 지층을 생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크리깅 기법을 선택하였고, 크리깅 기법 보관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매뉴얼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선택하고 지층을 생성할 바운더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층 생성을 실행하면 설정한 층의 지층이 생성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풍화암, 연암, 경암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지층들입니다. 역전 현상 없이 보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층이 생성되었습니다. 터널 템플릿을 활용한 터널 모델 구축입니다. 스마트 템플릿을 실행합니다. 스마트 템플릿에서 터널을 선택하고 터널 단면 치수입니다. 터널 표준도와 동일한 단면이고 치수표에 값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치수표에 있는 값을 베이스 섹션 데이터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평경사가 적용될 단면의 개수를 설정하고 단면마다 적용될 평경사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패턴 구간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최대 15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의한 평경사 단면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평경사는 정수뿐만 아니라 소수점을 입력하더라도 해당 평경사에 맞는 단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정의합니다. 패턴은 표준지보 패턴에 있는 록볼트 중단 횡단 간격 및 그라우팅이 적용됩니다. 구간의 지보 패턴을 선택합니다. 지보 패턴은 표준 패턴에서 정의한 패턴과 동일하고 평경사 단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라우팅이 생성될 각도를 설정하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생성을 클릭합니다. 어셈블리 유닛이 생성되었습니다. 록볼트는 교차로 표준지보 패턴의 종간격과 횡간격을 기반으로 생성되었고 전 구간에 배치되었습니다. 터널 단면은 사용자가 설정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앞에서 입력했던 평경사대로 적용이 돼서 생성이 됐고 단면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어셈블리 유닛을 선형에 할당하겠습니다. 선형은 곡선과 종단이 있는 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템플릿으로 생성된 유닛을 선형에 할당합니다. 선형과 종단이 고려된 터널 모델이 작성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모델링 없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터널 BIM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설정으로 갱구부 사면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슬로프 기능을 선택하고 사면이 생성될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지반을 선택하고 사면이 대응될 지층을 선택합니다. 사면에 적용될 경사를 입력하고 사면을 생성합니다. 사면만 보기 위해서 뷰 옵션을 조정하고 갱구부 사면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의 경사값을 조정하여 갱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사값을 바꾸게 되면 변경될 사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이 생성된 프로파일에 대해서 모두 편집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프로파일이 연결된 사면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경사값을 계속 수정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지층을 작성하고 터널을 생성해 사면을 검토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대부분은 고려가 되었지만 아직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개발될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지보나 공동구 뚜껑 같은 경우는 간단한 객체라서 웹이나 이후 바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수 구조물은 그 라이브러리들이 단면 평경사에 따라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치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연결 통로 및 접속 부위인데 연결 부위는 템플릿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BIM 수행을 위해 간단한 편집을 통해 접속부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먼저 가이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석 연동 부분인데 지금도 사용자가 솔리드를 생성하여 해석 연동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성 개선을 위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공과 사면 솔리드 생성 기능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모델을 직접 GTS로 연동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터널 분야 BIM 전면 설계의 목적은 기존 설계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하고 고품질의 설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BIM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획되고 있는 도로 지하화 사업에도 BIM 설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오늘 공유드린 지반 및 터널의 BIM 설계 노하우와 터널 스마트 템플릿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반부에서 BIM 실무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마주하시게 될 텐데요. CIM 사용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